35페이지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개선한 이전 추리논증 영역평가 항목 이원 분류표 하면서 밑에 표를 보면은 표의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면 추리논증 영역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라고 돼 있죠. 이원의 동그라미, 이원 분류표. 이원의 동그라미. 그리고 요거 표 자체에다 별표 쳐놓으시죠. 요거를 추리논증의 체계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설명을 드리면 추리논증 평가 목표 이원 분류표, 이원이라는 건 두 가지 질서다. 질서 또는 기준. 두 가지 기준에서 분류했다. 두 가지 질서로 분류했다. 한 가지 질서는 뭐냐? 한 가지 질서는 인지활동 유형이라는 질서다. 이 기준이다. 인지능력. 이 능력, 인지활동 유형 인지능력. 첫 번째 능력은 뭐냐? 추리력. 추리력. 그 다음에 논증력. 이렇게 구성한 거죠. 추리력과 논증력.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언어 추리, 수리 추리, 논리 게임 이렇게 분류했다. 그 다음에 논증도 이렇게 분류했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 영역, 소재, 학문 분과. 이거죠. 봤더니 논리학, 수학,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또 이쪽에 내용 영역, 논증 영역 보니까 이 이론적 측면에다가 실천적 측면까지 더해서 일상 도덕적 논변, 의사결정, 법적 논변. 한마디로 다. 모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모두. 소외되지 않는 학과들. 어느 학과도 소외되지 않게끔. 그래서 미학도 나오죠. 미학도. 예술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다면 언어에서 막 나오고.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 학문 분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시험에 연결되게끔. 이렇게 소재를 삼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론적인 측면이 좀 강조된 거고, 이론이. 그 다음에 얘는 실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건데, 자, 그러면은 크게 일단 추리 논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추리 논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추리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사실, 이걸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이렇게 끌어내는, 주어진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끌어내는 사고 과정을 추리라고 합니다. 추리.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시험으로 연결시켜 볼게요. 우리 추리 논증에 시험으로 연결시켜 보면은 주어진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뭐냐면 제시문입니다. 제시문. 그죠? 시험을 보게 되면은 질문이 딱 있죠. 문 딱 하면서 쭉 하면서 뭐뭐는 이렇게 놓고 나서 제시문이 딱 주어져. 다음 글. 제시문. 그리고 이렇게 보기가 주어져서 기역, 니은, 디귿 또는 선택지 1번부터 5번 이렇게 주어지죠. 자, 그럼 이 제시문이 주어진 사실이죠. 다음 글로부터, 다음에 주어진 사실로부터. 얘는 주어진 거죠. 얘 갖고 막 왈가왈부 할 필요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준 거죠. 참이라고 보고 풀어라. 얘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여기로부터 시작해라. 요거죠. 주어진 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실이란 것은 뭐냐면 보기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처럼 보기와 선택지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거. 이게 바로 추론된 사실 또는 새로운 사실. 이거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주어진 사실과 새로운 사실을 그냥 다 주고서 판단해봐라 이러는 거죠. 원래 주관식이면은 요걸로부터 끌어내봐라 이렇게 했을 텐데 그냥 끌어내놓고서 확인하세요. 객관식. 요게 바로 주어진 사실, 새로운 사실이죠. 됐습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는 구성되어 있고 또 이거를 이론으로 연결시키면 얘는 전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제. 그리고 얘는 결론이다. 이거죠. 주어진 전제로부터 제시문으로부터 추론된 결론 기역, 니은, 디귿 또는 1번부터 5번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리죠. 추론하는 거, 추리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추리는 어떻게 구분되느냐라고 하면은 크게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로 구분됩니다. 연역 추리와 귀납 추리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연역추리는 다른 말로 정의를 해보면 이겁니다.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쓸게요.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전제가 참이라면 가정입니다. 이렇게 놓고 봐라 이겁니다. 이 재심은 참이라고 놓고 봐라 이거죠. 참이라고 할 때, 참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따지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가정하고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정하고서 또는 주어진 걸로 보고서, 참이라고 주어진 걸로 보고서 또는 가정하고서 되죠. 거짓일 수도 있지만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놓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100% 참인 추론, 100% 참인 추론, 100% 참인 추론 이겁니다. 즉 결국 결론과 전제 사이를 보는 건데 얘가 100% 이거죠.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이 100%다. 이럴 때 연역추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역추론. 그리고 100% 참이다라는 거를 다른 말로 바꿔서 반드시 참, 반드시 참, 반드시 참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타당성 또는 타당한 추론. 그래서 타당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씁니다. 근데 여기서의 타당이라는 것은 실험 설계 타당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논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써서 논리적 타당성. 논리적 타당성은 뭐냐? 100% 참인 추론.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100% 참인 추론. 이게 논리적 타당성, 타당한 추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귀납 추리는 다른 말로 비연역 추리라고도 합니다. 비연역 추리.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면 연역과 비연역 이렇게 써야 되는데 관용적으로 귀납 추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를 정리해 본다면은 얘가 아닌 거 이거죠.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전제가 참이라고 할 때 결론이 100% 미만, 이거를 제가 그냥 99라고 표현할게요. 99% 이하가 참인 추론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반드시라고 했으니 얘는 반드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납반드시 이렇게 쓰겠습니다. 반드시인 것은 아닌 추론 이거예요.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요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반드시 참이 아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거짓이다 이런 내용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닌 추론 이거고, 거짓이라는 걸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이거죠. 거짓 가능성이 있는 추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거짓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개연성이다 이렇게 하죠. 개연적 참이다. 그래서 개연적 추론 이거죠. 반드시 참이는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데 가능성보다 조금 큰 개연성 있는 추론. 가능성 있는 정도의 추론 갖고는 별로 추론의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개연적 추론, 개연성 추론. 이게 귀납 추론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얘기 드리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짓이라는 거는 예외, 가능 이 말이고, 여기는 거짓일 수 없으니까 예외 없음 또는 발레가 없다, 없음 이렇게 해서 연역과 귀납으로 크게 나눕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건데 출제 기간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어떻게 나눴냐? 이 연역과 귀납을 여기다가 이제 심었는데 어떻게 심었냐면은 추리를 연역과 귀납을 나누지 않고 자료에 의해서 언어적 자료로부터 추리하는 언어 추리, 언어 제시문으로부터 추리하는 언어 추리, 그 다음에 수리적 자료로부터 추리하는 수리 추리, 그 다음에 퍼즐성,
창의적 문제 해결이 강조되는 논리게임. 이렇게 나눈 겁니다. 되죠? 왜냐면은 연역과 귀납, 언어적인 거에 한정시키지 않고 언어적인 거, 수리적인 거, 논리게임 이렇게 확장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나눈 게 네 가지인데 잠깐 보시면 가에 보면 명제 논리죠. 명제 논리, 다른 말로 추리 이거죠. 명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명제는 문장이죠. 그래서 가는 문장 단위의 논리체계, 문장을 기본 단위하는 논리체계.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수로논리라고 나오죠. 수로 및 관계논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로는 주어 수로할 때 문장 안에 있죠. 그래서 문장 안으로 들어간 논리체계.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문장 단위 명제논리, 문장 안으로 들어간 수로논리. 그 다음에 함축된 정보의 파악, 함축의 동그라미 별표, 함축. 이 단어 중요한 단어인데 좀 이따가 언급을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라에 뭡니까? 귀납이라고 여기서 나오죠. 귀납. 그죠? 라에. 자, 그러면 요거랑 연결시켜서 연역과 귀납을 나눠서 이거를 연결시켜 대응시켜 보면은 여기가 바로 다 연역이죠. 연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을 뿐이지 명제 논리, 수로 논리, 함축된 정보 이게 바로 연역이고 여기가 귀납이죠. 그래서 이 언어 안에 연역과 귀납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또 그 다음에 수리적 자료이기 때문에 수리적 자료를 연역과 귀납 이렇게 나누는 것보단 다른 분류로 나누는 게 낫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보시면 수리 추리를 뭘로 써놨습니까? 가의 수리연산 및 대수, 나의 도형 및 기하, 가의 게임이론 및 이산수학, 이산수학의 동그라미 별표 이산수학, 한마디로 실용수학, 실용적 수학, 실용적 수학. 그 다음 라의 표, 그래프,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논리게임이 돼 있죠. 논리게임. 전형적 유형에 따라서 배열하기 또는 속성 매칭시키기, 나 연결하기, 그 다음에 다 진실거짓, 참거짓, 라 수학적 퍼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다다 이거 아니거든요. 논리게임 요것만 낸다 아니거든요. 예시입니다. 예시.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세분화되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개편된 거 20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언어 추리라고 되어 있죠. 위에 거 표를 보면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추리 부분을 보니까 언어와 모형 추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표를 보면은 언어 추리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함축 및 귀결, 함축의 동그라미 별표 함축, 동그라미 별표 함축.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원리 적용. 그죠? 여기 함축. 그 다음에 여기 원리 적용.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번째 표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밑에 표를 사실관계 추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는데 그 밑에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언어 추리가 해서 언어 추리 네모 박스, 언어 추리가 언어로 제시된 정보나 원리로부터 언어적 추리 동그라미, 언어적 추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반면에 그래서 언어적인 게 강조되고 모형 추리 네모 박스, 모형 추리는 제시된 정보나 제약 조건으로부터 기호의 동그라미, 기호, 그림의 동그라미, 그림, 표 동그라미, 표, 그래프 동그라미, 와 같은 비언어적 모형을 사용한다. 그럼 모형 추리 공부할 때 이 비언어적 사용을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 표시하는 거,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 표로 하는 거, 그래프로 하는 거. 요걸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끌어낼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옆에 21페이지 보시면 자 함축 및 귀결을 보겠는데 두 번째 줄에 함축이라 돼 있죠. 함축의 동그라미 별표 함축. 그래서 두 줄 묶어 별표입니다. 함축은 엄격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진술 A가 참이라면 참이라면 동그라미 참이라고 할 때 이 말이죠. 참이라면 진술 B가 반드시의 동그라미 별표 반드시 참일 때 이럴 때 진술 A가 참이라면 진술 B가 반드시 참이다. 이럴 때
진술 A가 진술 B를 함축했던 거래. 함축한다고 한다 이 말인데, 함축은 다른 말로 뭡니까? 반드시 참인 추론. 반드시 참인 거. 요게 바로 함축입니다. 따라서 함축이라는 단어는 연역출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함축은 연역출이다. 반드시다. 포인트는 반드시. 된 거죠. 지금 오늘도 여기 반드시, 답반드시. 중요한 거죠. 반드시. 요겁니다. 자, 그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예제 1 해서 기출문제를 인용했고, 그 밑에 보시면 밑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 어떤 지시를 제시문으로부터 함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가 형식 논리 동그라미 형식 논리. 형식 논리학이죠. 형식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이 기술한 내용의 동그라미 내용. 즉 언어적 측면이 강조되어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줄 더 내려와서 진술의 형태가 아니라 내용을 완전히 파악해야 된다 해서 내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언어 쪽에다가 분류했다. 모형이 아니라 언어 쪽에다가. 그 다음에 예제 2 보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제시문의 정보와 밑줄 쳐보시면 상식적인 배경 정보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상식적인 배경 정보는 써라 이 말이죠. 맞습니까? 상식적인 배경 정보에 의해서만 제시문의 정보와 상식은 사용해서 함축되는 진술이 추론되는 진술이고, 제시문 내용 외에 밑줄입니다. 어떤 다른 전문 지식은 안 된다 이거죠. 이 배경 지식인데 전문 지식은 안 된다. 상식은 된다. 그럼 어느 정도가 상식이고 어느 정도가 전문 지식, 이게 애매해져.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정도는 상식, 이 정도는 전문 지식, 이렇게 분류해 가는 거죠. 됩니까? 이 정도 보시고 이어지는 거 읽어보시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문단 내려가서 별 2개 쳐놓은 거 보시면 함축 및 규결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밑줄입니다. 논리학의 추론 규칙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도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움 된다. 근데 무게중심은 그거보다 이 뒤쪽에 있다 이 얘기죠. 그보다는 주어진 글의 내용 동그래 내용. 중요한 건 내용이다 이거죠. 내용. 그런데 논리학의 추론 규칙도 도움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고 그 밑에 걸 보면은 함축 및 규결 문항은 형식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진술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글이 의미상 동그래 별표. 의미상 말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거 잘 파악하는 거 어쩌고저쩌고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지막 문단인데, 제시문에서 주장되는 것과 주장되지 않은 것을 예리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글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 동그라미 전문 지식, 이거를 은연중에 도입해서 주어진 글이 밑줄입니다. 주장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추론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전문 지식 사용하지 말라. 배경 지식 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애매한 거죠. 어느 정도는 상식으로 보고 어느 정도는 배경 지식 봐야 되는지. 요거 기출문제를 통해서 점검해 가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추리까지는 끝낼게요. 자, 원리 적용인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제 2라고 돼 있죠. 예제 중간에 보면 예제 1, 예제 2. 예제 2 밑에 보면은 별표 쳐놨죠. 원리 적용 문항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세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줄부터 읽을게요. 두 번째 줄. 원리 적용 문항은 법규나 원리를 사례에 적용하여 그 규결을 추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네오박스 함축 및 규결 문항의 한 유형. 네오박스 함축 및 규결 문항의 한 유형.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해놓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떤 체계를 만들 때 체계성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얘는 이 하위잖아. 하위. 그러니까 여기서 쓴 거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면 되겠죠. 편의상 또는 중요성. 그러니까 이 체계를 갖고 책 만들면 안 되죠. 됩니까? 그래서 요거의 하나의 유형이다. 그런데 왜 분류했냐 읽어볼게요. 원리 적용은 법적 추리의 핵심, 강조한 거죠. 강조. 법적 추리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편의상 동그래 편의상 구분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한 것뿐이다. 이렇게 된 거죠. 체계적이지 않죠. 이거는요. 사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같은 급이 돼야죠. 같은 급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관계 추리 23페이지 옆에 보시면 사실관계 추리도 주의할 부분은 두 번째 문단 보면 별표 쳐놨지요. 사실관계 추리는 사람들의 사고 내지 행동에 대한 경험적 일반 법칙을 구체적인 사례, 경험적 일반 법칙 동그라미, 경험적 일반 법칙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경험 일반 법칙 동그라미, 이거는 사회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이므로 보통 이 일반 법칙은 생략 동그라미, 생략. 그럼 제시문에 없는 거잖아요. 생략된 거.
또 이건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그럼 어떤 건 쓰고 어떤 건 쓰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잡아간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별표 쳐놓으시고 사실관계 추리는 이렇게 경험적인 일반 법칙에 근거한 추론이므로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예외 네오박스 예외 개별적인 예외 존재 가능성 언제나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이죠. 예외 가능성 따라서 연역입니까 귀납입니까? 귀납 예외 가능성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예외 가능성이 있다. 개연적 추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 추리는 개연적 추리를 얘기하고 있는 귀납 추리죠. 따라서 개별적인 예외 존재 가능성 언제나 염두된다. 이 말은 not 반드시, not 반드시 이거고 귀납 추리, 그죠? 귀납 추리, 개연적 추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볼까요? 사실관계 추리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타당의 동그라미, 타당한 추리가 아니라 타당한 추리, 타당한 추론, 타당한 추리가 아니라 연역이 아니라 이거죠. 타당 아니라 추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한된 정보와 증거에 기초하여 가장 개연성이라는 단어 쓰고 있죠. 개연성 높은 동그라미 사건의 경과를 합리적 재구성하는 추리인 것이다 라고 해서 개연적 추리, 귀납 추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안에서도 요거 연역이고 요거 귀납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론적인 게 잘 드러나지 않지요. 체계성은 다소 떨어지고 편의성과 중요성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추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모형 추리 부분인데 아까 지금 안 했는데 모형 추리 부분에는 여기가 뭐냐? 형식적 추리. 그 다음에 논리 게임. 그 다음에 수리 추리.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자, 수리 추리 논리 게임은 여기서는 수리 추리 논리 게임이었죠. 추리 밑에 이렇게 언어와 수리와 논리 이렇게 2급이죠. 2급. 근데 얘는 지금 요 밑에 급으로 내려갔죠. 요 밑에 급. 그러면은 얘하고 출제 비중을 고려해서 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낸다고 하면 얘는 그 밑에 급이죠. 밑에 급. 그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수리추리와 논리게임의 출제 비중은 줄였다라는 거죠. 조직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국장급. 국장, 수리추리 국장님, 논리게임 국장님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과장급으로 수리추리 과장님, 논리게임 과장님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출제 비중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나 범위가 줄어든 건 아니다. 수리추리의 영역이 줄어든 거 아니고 논리게임의 범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출제 비중이 낮아진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정도 보면서 이 형식적 추리를 볼게요. 24페이지. 형식적 추리는 직접적으로 모형에 관한 추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모형, 원래는 모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장의 내용이 아니라 문장의 형식의 동그라미 별표 형식. 형식에 의존한 추리라는 점에서 형식 강조된다. 그래서 그냥 모형으로 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어 추리보다는 모형 추리에 포함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적 추리는 주어진 전제로부터 전제라는 표현 쓰고 있죠. 주어진 전제로부터 네오박스 타당한 추론 규칙. 타당이라는 단어 이제 봤죠. 타당한 추론 규칙, 연역 규칙이죠. 이거를 적용하여 연역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리로 논리적 추리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연역 추리다. 이게 바로 기초 논리야. 형식 논리야, 기초 논리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제 1과 2가 있죠. 이 밑에 잠깐 보시면 별표입니다. 형식적 추리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네오박스 기초적인 논리규칙 습득 기초적인 논리규칙 네오박스 기초적인 논리규칙 습득 하여 주어진 진술로부터 다른 진술을 타당하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출제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논리규칙 공부하겠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형식적 추리 능력은 돼 있죠. 형식적 추리 능력은 기초 논리학 능력은 이거죠. 이거는 단순히 형식적 추리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일 뿐 아니라 형식적 추리 문항 보통 두세 문제 나오거든요. 이것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 밑에 중요한 거 밑줄 쳐보면은 논리게임. 논리게임 풀 때도 이용되고 수리추리, 밑줄입니다. 수리추리. 그리고 또 함축 및 귀결, 언어 추리에는 함축 및 귀결. 이 문항을 해결하는데 때도 매우 유용한 네오박스 매우 유용한 능력이므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습득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기초 논리학 부분을 좀 열심히 하자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깊이 가자가 아니라 시험에 사용되는 정도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문제 풀 때 주어진 진술이나 추론을 기호 동그랗게
기호를 사용하여 간단히 표현하는 것도 연습 동그라미 연습을 통해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좋다. 출제기간의 언급입니다. 이 정도 보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는데 논리게임 읽어보시고 26페이지 수리추리 읽어보시고 달라진 거 없다. 단지 범위만 출제 비중만 범위가 아니라 출제 비중만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